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은희입니다. 2100포인트 안착에 또 코스피가 실패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막판 매수 전환 해주긴 했지만 매수 강도는 역시 미미했었고요. 기관이 많이는 아니었지만 매도를 계속해서 지속한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이 쑥쑥쑥 잘 올라오는 듯 싶었는데 나흘 만에 반락하면서 역시 꺾인 21선을 재차 하회하고 말았는데요. 종가상 690선도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도 중요하지만 내 종목에 혹시 칼바람이 불고 있진 않은지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 실적이 안 되면 바로 하한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대표적인 사례가 휴대폰 부품주 액세서리를 만드는 슈피겐 코리아였었는데요. 결국 현재 주가 수준을 이 실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 속에 실적 뚜껑이 열리자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하면서 코스닥에 같이 꺾이는 그런 절묘한 타이밍도 보여줬었는데요. 웹젠도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기관이 팔면서 하한가로 같이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는 특별히 실적 발표에 굉장히 무거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코스피도 당장 반등을 할 수도 있을 듯하지만 간밤에 글로벌 국채금리가 다시 들썩인 데다 내일 옵션 만기, 모레는 금통이 커다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빠르게 반등하기엔 역시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NC소프트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에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그리고 오늘부터 처음 함께해 주실 텐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우리 김영석 연구원님께서 잠깐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어제 전일 미국 국채금리의 큰 변동에 따라서 그 미국 시장 자체가 요동을 좀 많이 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달러 약세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관련된 원유, 특히 이제 그동안 그 고점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했던 S오일에 대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전일 어제 그 선상 카지노 관련된 파라다이스하고 GLK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달러 약세 그리고 유가 다시 한번 60불 찾은 것에 이슈를 잡아서 오늘 S오일 등 정유주들 한번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개장전 체크포인트도 전해 들었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지금 유가도 이제 전일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특별하게 지수가 올라갈 만한 재료, 모멘텀 자체가 사실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권 수익률이 이제 올라갔다는 부분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졸지 보고서에서 구인구직 수치가 예상치를 또 하회했다는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이 강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만한 그런 이제 특별한 재료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오늘 시장 다소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로 시장을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3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등세를 이끌 만한 재료가 없다. 이것이 비단 우리 증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국채 시장이 급등락을 펼치자 그 연동된 투자 심리가 주식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다만 거의 종가를 형성할 무렵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띠면서 뉴욕 증시의 경우 종가상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위태롭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보듯이 중소형주가 실적이 안 되면 바로 급락 정도가 아니라 하한가로 끝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역시 실적 발표에 따라 특별히 개별 종목의 주의보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산가부터 차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구원님께서 먼저 계산가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개장은 2,099포인트로 약 2,1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은 선물 매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선물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코스닥은
코스닥은 500개, 코스피가 360개, 하락 종목은 코스피가 246개, 코스닥은 271개로 견조하게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야간 시장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시장 자체가 상승 출발해서 대기성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코스피는 한 2100선 정도에서 어제처럼 출발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 쪽은 687포인트 정도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수급도 조금 더 윤곽이 잡히면 전해 듣겠고요. 외환 시장도 따로 전문가 불러서 제가 FX 시장 출발 상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분위기를 알아봐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따가 돌발 종목에서도 보겠지만 웹젠의 실적이 개장 전 한 30분 전쯤에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개파락하고 있는데 게임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정도는 일단 먼저 들었으면 좋겠네요. 황 멘토님. 네, 일단 뭐 지금 큰 흐름부터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IT 쪽에서 보면 먼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가 0.6% 정도 상승을 일단 출발한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 SDI 그동안 많이 눌렸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저점 그런 인식들이 자체가 이제 시장을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3% 정도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증권주들의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증권주의 뭐 최근 동향 자체가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증권주 안에서는 유한타증권이 0.1% 정도대 이제 강세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HMC 투자증권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이 1.1%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증권은 1% 정도 역시 뭐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뭐 상승으로 이제 방향성을 다시금 또 올라서면서 지금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의 오늘 흐름 자체가 초반에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늘 GS가 1% 정도 강세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1.3%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국제 수익률이 좀 크게 올라섰다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역시도 이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 역시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를 해서 어떤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투자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국채의 경우에는 국채 가격 만기 전에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한 등락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가정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채에 대한 소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뭐 금리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이후에 바로 금통위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물 자체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 동결 정도 내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상 쪽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주의 경우에도 오늘 삼성생명이 3%대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LIG 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현재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은행주겠죠. 은행주 현재 KB금융은 보합권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은행주 안에서는 기업은행의 흐름 자체가 좀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의 경우에는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그리고 과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하고 게임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컴투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게임빌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게임빌의 주가는 빠지지 않았지만 컴투스의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빠졌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컴투스의 경우에는 너무나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서브너즈 워라는 그 게임 자체가 지금 1년 정도 내지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차기작 어떤 이제 다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게임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그 다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눈높이 자체가 예상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을 최대로 발표했던 기업 자체가 차기작이 없다면 지금 실적이 최대치다. 거기서 더 이상 좋아지긴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어찌 보면 이제 게임주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이시티의 경우는 1.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컴투스 현재 3% 정도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NC소프트 3%대 지금 마이너스권에 기록 중이고요. 웹제는 경우에는 오늘 3% 정도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기대감이 어찌 보면 이제 게임주 나름대로 안에서도 역시 차별화 같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사실 게임주에 대한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게임주의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지만 그래도 관망 정도의 자리가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게임빌 포함해서 컴투스, 웹젠, 특별히 NC소프트 조금 더 전략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107.7, 10포인트 정도, 0.5% 정도 반등하고요. 코스닥도 반등폭이 만만치 않은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 장 초반부터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 더 자세히 풀어봐 주세요. 김용권님. 네.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한적인 그 상승에 대한 제한적 상승을 염두를 하고선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약간의 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 프로그램 매수가 그 장 초반에 비차익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가 지금 비차익 매도가 감소하면서 순매수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의 지금 매수에 대한 주체는 외국인이 혼자서 지금 시장에 대한 홀로 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매수세가 살아나려면 금융주와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매수세 그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일단은 2100을 아침부터 이렇게 넘어줬는데 보통은 2100을 뛰어넘으면서도 곧바로 그 정도에서 상승폭이 그치거나 외국인들은 아침에 사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는 약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현물은 아침 초반부터 사주고 있는 모습,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도 KB 외환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에서 달러화가 좀 약세로 돌았다고 합니다. 달러 유로가 올라오면서 유로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급등세가 좀 주춤하고 있겠네요. 어느 정도 폭으로만 오르면서 출발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30전이 하락한 1092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91원 30전과 1092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91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는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 이후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요. 달러화는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 자체보다는 다른 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더 빨랐는지 혹은 하락 속도가 더 느렸는지에 따라서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어제 저녁 유럽장의 경우를 보면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독일 국채 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유로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독일 국채 금리 하락 속도가 더 느리게 나타나면서 유로달러는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뉴욕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일본과 영국 그리고 호주 국채 금리보다도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고요. 그 결과 달러화는 엔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호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일결물은 달러 N을 계속 추정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결과 달러화는 원화에 대해서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서 주요국 국채금리 동향이 외환시장의 달러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수년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의 흐름과 주요국 국제 수익률의 동향이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 채권 시장의 동향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염두한 포지션 조정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요국 국제 수익률의 상승세는 이건 역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와 동향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에서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나 하락 속도가 다른 국채 수익률의 동향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어제 1,100원 저항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066원대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잠시 다소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때 향후 하락 조정보다는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오늘은 1,090원에서 1,096원 사이 거래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채권시장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 상승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 아마 향후에도 좀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셨고요. 다만 달러의 향방은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 상대적 속도에 달려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해 드린 대로 조금 후에 저희가 게임주를 한번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파라다이스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파라다이스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시너지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 오늘 또 갭상승해서 급등. 근데 추가 상승 기대감이 여기서 더 나온다고 하거든요. 향후 전망 한번 들어보고요. 에스홀등 오늘 정유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데 최근 채권금리 상승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라고 하니까 정유주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유주 분석까지 특별히 에스오일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분석해 주시죠. 김영권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전체적으로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유가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현재 45.93달러를 찍고선 61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SO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79,6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유가에 대한 조정이나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조정감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1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서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파라다이스가 지금 어제 갭상승의 상한가에 갭상승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 어저께 부산 카지노를 인수를 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 달에 워커힐에 있는 카지노를 개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앞서 있는데요. 이 카지노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VIP 영향들이 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VIP들 수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많이 좀 가시화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현재는 좀 주가가 많이 밑에서 기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재료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 또 선상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파라다이스랑 GKL 두 가지가 두 종목이 여기에 대해서 선상 카지노 사업 부분에 유력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아직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파라다이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홀딩하면 되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오늘 하루 좀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네.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내추럴 엔도텍은요, 9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는 듯 했었는데, 하한가가 약간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영석 연구원님 함께 해주셨었지만, 내추럴 엔도텍은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냥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혹시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열어보게 되는데, 내추럴 엔도텍 지금 만약에 하한가가 풀리면 또 한 번의 매도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신용에 대한 부분들, 신용을 사용했던 분들의 기존에 하한가가 풀렸을 때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하한가를 풀려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하한가가 풀렸다고 해서 따라가는 매수 전략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래요. 그럼 이 정도에서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 부분은 황 멘토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제 하한가가 풀리고 있는데 내추럴엔도텍 들어가면 위험하고. 사실 이제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냐면 이제 차트의 흐름이나 뭐 주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번 반등 자체가 뭐 추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 자리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자리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저점을 이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가는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식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내추럴엔도텍 이 기업을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바라보시기보다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팔고 나와서 주가가 또 올라가면 좀 가슴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를 잃었어요. 기업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가지고 노리고 접근하시는 건 당연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손실이 분명히 클 겁니다. 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유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아깝지만 나오시고 다른 종목, 좀 건강한 종목들로 교체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한가가 풀리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내추럴엔도텍이 자사주 매입으로 약간 하한가가 풀린 이후에 카운트를 해봤을 때 어제 종가까지 8거래 연속 하한가였는데 오늘 9거래일 만에 다시금 하한가가 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약속해드린 대로 게임주 한번 다시금 볼 텐데 전략 측면에서만 짧고 좀 굵게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컴투스 게임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게임들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빠집니다. 나란히 5%대 급락하고 웹전은 어제 이유 없이 하한가, 오늘도 또 뭐 좀 주춤하네요. NC소프트도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 이후에 역시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속에 밀립니다.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이대로 좀 주춤할 것인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대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컴투스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컴투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외에 뚜렷한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실적이 최대 실적이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컴투스와 이제 게임빌 역시 마찬가지겠죠. 게임빌의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컴투스하고 게임빌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눌렸다고 하더라도 접근 자체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 정도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48억 원 정도 지금 예상보다 같은 기간보다 0.78%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NC소프트라는 이 기업이 과거에 리니지 1 쪽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네. NC소프트는 지금 매출 비중 자체가 리니지 1 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직 높긴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단계예요. 따라서 게임주도 지금 어느 정도의 구분이 필요하겠죠. NC소프트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밀렸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담아볼 수 있는 차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에서는 어느 정도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럼 NC소프트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가 살짝만 잡아주시죠. 네, NC소프트는 지금 온라인 게임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눌림목 과정에서 나온다면 매수 접근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바로 매수 접근보다는요, 한 19만 원 정도 가격대겠죠. 19만 원 정도 가격대 구간에서는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눌림목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3만 원 정도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게임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신세계를 한번 볼 텐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좋다. 호평을 받았고요.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그린푸드는 저평가 분석도 있었지만 1분기 역시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6% 급등했는데요. 역시 갭 상승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현대그린푸드 최근 조용히 선전하고 있는 내수주들이 많은데 오늘 신세계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구 의원님. 네. 현재 지금 신세계 1,350원 6.47% 상승해서 지금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전고점 향해서 돌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기 드문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에 대한 사업 기대감, 그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이전 저점인 작년 9월의 최고점 24만 7천 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일단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을 해서 현재 1,150원, 5.99%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기존에 있던 매물벽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2,100원 선까지는 뭐 갈 수 있겠지만 2,100원까지가 굉장히 많은 매물들, 작년에 8월, 9월 달에 쌓이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성 매도세가 좀 존재를 하는 걸로 보여져서요. 단기적인 수급은 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000원이죠. 네, 21,000원. 예. 그래요. 매물대 감안했을 때 한 21,000원까지 정도밖에 못 가겠다. 현대 그린푸드. 지금 이미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반대로 신세계는 오늘 상당히 강한데 작년 고점 한 25만 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슈프겐 코리아. 저희가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 종목이죠. 1분기 어닝 쇼크 내면서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 오늘도 두 자릿수 급락. 오이솔루션도 개장 직전에 적자 전환했다는 1분기 안 좋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역시 분위기는 안 좋고요. 삼성생명, 우리 보험주 좋게 보시는 황 멘토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 1분기 역시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화답합니다. 세 종목 같이 한번 보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슈프겐 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프겐 코리아가 현재 12.04%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에 지금 직행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슈프겐 코리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6.3% 늘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 정도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슈프겐 코리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거품, 일시적인 그 거품 자체가 지금 깨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그리고 예상보다 쇼크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제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도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슈프겐 코리아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을 못 하시겠죠. 예. 현재 구간대에서 일단 성장성을 일단 두고 보시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 자체가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밀릴 때 이제 투매가 형성됐을 때는 붙지 마시고 다만 이제 양봉에 대한 어떤 자리가, 즉 반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을 이후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자도 접근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오이솔루션인데요. 오늘 현재 8% 정도 역시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이솔루션 역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못 맞추고 나서 주가가 밀린 거죠. 1분기 영업 손실 8억 6,700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눈높이 자체가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역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슈프겐 코리아처럼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그런 기업이 아니고, 네.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주가가 하락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일단 오늘장 지나고 나서 내일장 정도 부근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정도 자리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아진 기업으로는 삼성생명인데요. 네. 쑥쑥 올라오네, 보험주. 네, 지금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라왔죠. 현재 4%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험주도 한번 특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삼성생명은 이제 생보사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연금 자체가 뭐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보험사 자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1분기 최저실적
대한 어떤 이제 그 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을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역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끌고 가신 전략이 맞고요. 그다음에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이제 양봉에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현재 오늘장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동반됐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 부분에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11만 원 정도 그 가격대에 좀 위에서 11만 원에서 11만 원 2천 원 정도 자리대 그 구간대에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때문에 오늘 크게 밀리는 또 이틀째 밀리는 슈피겐코리아나 오이솔루션은 일단은 신규 접근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하셨고요. 삼성생명 오늘 호실적에 올라가서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지만 역시 이 종목도 양봉에서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눌림목에서 매수 시점 저울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미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주춤합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여진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꽤나 있는데 오늘 뭐 여러 종목 살펴봤었죠. 근데 국내 부진이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여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쪽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삼천리도 1분기 호실적이 연중 최고가 그리고 알마켓 코리아는 막수권을 약간씩 돌파해주는 오늘 괜찮은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많지만 세 종목을 김영권님께 부탁드려볼게요. 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연속적인 하락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그 지지선 자체가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왔던 그 가격대보다도 지금 조금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리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시장 자체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전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그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차익 매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딱 그 상황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차익 매물 실현 때문에 고점에서 긴 꼬리를 달면서 실적 수익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실적은 좋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의약 도매 업체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박스권 3% 지금 3% 정도 올라서 박스권 상단에 지금 닿아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그 현재까지 지금 3만 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박스권이라고 보고 그 박스권 내에서 그 상단에서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아 보이는 전략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보통 3만 원이나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건 기존에 갖고 있던 매물벽을 돌파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동안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가 되는 걸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돌파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알마켓 코리아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LG 상사가 꽤나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신고가라고 보여지는데 범한 판토스 인수가 마무리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나왔고요. 삼성 LNS 어제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시세를 보였던 삼성 LNS가 이틀 연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끝으로 LG 상사, 삼성 LNS 주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황 멘토님. 네, 오늘 LG 상사가 현재 4.3% 지금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LG 상사가 범한 판토스에 대한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또 삼성증권 쪽에서 이제 나온 이거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컨테이너 물류가 뭐 중심인 범한 판토스의 운송 사업이 향후 자원과 원자재 관련 벌크 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LG 상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범한 판토스 인수에 대한 효과가 주가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자원개발 쪽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은 현 시점에서 과연 이제 유가가 좀 아직까지는 뭐 저유가인 상황 속에서 과연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어떤 이제 그 시기 자체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범한 판토스 인수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주가에 크게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 목표 주가 한 45,000원 정도 자리 잡으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 LNS인데요. 네. 호실적이었었잖아요. 네, 역시 이제 4.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너무 실적을 좋게 발표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실 무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높아지거든요. 네. 따라서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현상들이 현재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뭐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일단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또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이 뭐 발표기일이 좀 뒤늦게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그런 기업들 자체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는 2100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리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사줬고 2100선을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어제도 막판에 반락하더니만 오늘 또 상승 출발이 무색하게 하락 반전이 돼서 680선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께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 반등 탄력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더 빠르게 나오는 듯 했었는데 어제 오후장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더니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좀 치고 나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까지 그 고점 대비해서 약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타이밍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준비가 돼야 될 부분들은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만기일 포지션을 보게 되면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지만 기관 포지션 자체가 하방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이 있긴 하겠지만 뭐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 풀리면서 다시 한번 그 재차 강한 상승이 올 수 있을 만큼 기대가 되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전체적인 미국 실적 자체가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기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원자재 부분들이 강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원자재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SOL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한번 보실만 하고 그다음 그 반대로 이제 항공주라든지 그 여기에 그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투자해서 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로 봐야 되니까 유가 하락 수혜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 지나고는 대형주에도 기회가 올 거다라는 관점 유지하셨고요.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발표가 돼도 또 주가가 오히려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쇼크가 나오면 또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종목들 어떤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보고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흐름 자체를 깐깐하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보다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보다는 종목이다. 황민영 멘토님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황 멘토님 이번 주말에 토일 양일간에 걸쳐 모두 강연에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난주에도 역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강연을 진행했었는데요. 좀 쉬세요. 네, 요즘엔 이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이 역시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대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구로 금융디지털밸리 지점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은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미아 지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4호선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에코피아 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이번 시장에 대한 대응법을 제가 확실하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의 토일 이어지는 강연회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셨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너무 깔끔하게 전략 잘 세워주시죠. 김영석 연구원님 나 너무 내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출연하실 거니까 역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의외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100은 아직 뺏기지 않는 상황, 외국인들도 아침부터 사고요. 코스닥은 반락했다고 전해드렸죠. 증권사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 대 모아봤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 금존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에서 압축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의 의견은요. 자, 옵션 만기 앞두고 제한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죠. 오늘 코스피도 때문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멈칫멈칫합니다. 이번엔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코스닥은 실적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시죠. 글로벌 금리는 좀 뛰곤 있지만 결국 다시금 안정화될 거다. 주식 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있자, 홀딩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두 타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저점을 맞출 수는 없다 하셨지만 코스피가 한 종가 기준 2080선 부근, 코스닥도 665선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2100선에서 탄력이 더 강화되지 못하고 있고 빠르게 반등하는 듯했던 코스닥은 오히려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 코스닥에서는 추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내추럴 엔터텍 사태 이후에 좀 시장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4월달 초부터 보여줬던 그런 아주 엄청난 매수세를 좀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이 가장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국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옵션 만기라던가 금통위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 중국 상해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번 올해 들어서 1.75%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하면서 증권 건설주도 상당히 좋았고 부동산 경기도 좀 일시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좀 부메랑 효과로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번 달에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다 이렇게보다 동결 쪽에 좀 우세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저희 나라가 태국과 마찬가지로 1.75% 기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입니다. 따라서 1.75%면은 금리가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어떤 국제적인 공조에 좀 같이 함께 한다라면은 한은에서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인하를 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좀 훈풍이 물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한 6월 15일 다음 달 6월 15일로 예상돼 있는 상한가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모든 증권사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거나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시행 일차를 늦추거나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내추럴 사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좀 손을 떼는 모습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 확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준다던가 또 외국인들의 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좀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재료들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고 재료들이 좀 없는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유지를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우상향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하시고 또 신용융자와 관련해서 지금 7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 신용융자도 슬슬 정리를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주식을 사실 때 신용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현금으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관망하고 오히려 현금을 좀 갖고 있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옵션 만기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금통위를 지나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시장이 조금 확실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실적 발표들, 특히 어제 이제 게임주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컴투스라든가 웹젠이라든가 상당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참 이게 말이 정말 웃기죠. 시장 기대치라는 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사실 어떤 주가가 빠질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한 큰 변명거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오던 좋지 않게 나오던 해석하기 사실 나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그 주가 흐름을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 딱 확인해봤더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 기대치보다 못하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하신다면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될지 혹은 추가로 매수해야 될지 혹은 팔아야 될지 결정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서 홀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변수가 많은 시장이라 재료도 없고 현금 비중은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조정이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 오전장에서는 263대를 지키지 못했다가 오후장 들어서야 오히려 힘을 좀 더 내는 그리고 오늘 아침 그런 기운이 조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선물 153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314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111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이 483계약 순 매수, 외국인이 597계약 순 매도, 기관이 54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8,865계약 순 매수, 풋옵션 28,102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773계약 순 매수, 풋옵션 5,539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은 콜옵션 9,187계약 순 매도, 풋옵션 35,65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일단 오늘 그 주요 거래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66에 자리에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68, 하단 1차 지지선이 261.25, 하단 2차 지지선이 26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존 저점인 261.25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2호까지는 못 가고 상권까지 갔었죠. 하락 돌파하지 못하고 천천히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는 하방 쪽으로는 더 이상 좀 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이 이미 거의 한계치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하방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면 강한 상승, 반등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반등 시장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며 오늘 종가가 263.15 이상 마감할 시에는 다시 상승 트라이가 시작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급 분석 쪽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풋매수 물량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약한 하락 시세 좀 보여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으로 올라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시가 부근까지 순간적인 작은 하락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매수 포지션을 취한 후에 263 이상 가서 청산을 하시면 수익 취하시기 좀 용이하겠고 수익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굉장히 최적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포지션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수 포지션을 현재 시점 부근에서 취하셔서 262 부근에서 취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좀 매수 부근을 잡고 가게 되시는 거고 수익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취하셔서 최소 265, 268, 270 최소한 270 이상까지는 물어볼 수 있는 수익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어제부로 하방으로 강하게 밀겠다는 의지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스윙 포지션이건 단기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이건 간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거래하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한 시장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종가보다 좀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전부터 좀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원고를 적을 시점에는 잠시 좀 하락하는 264 이하로 262.60부분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거 지금 다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금 매수를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시는 거 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테니까 262.50 부분이나 시가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 한번 잡으시면 이제 좀 유리한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이제는 더 이상의 하방은 안 나올 것 같다. 받는 가능성이 더 높고 심지어 스윙 전략 쓰시는 분들은 한 270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 매수 쪽으로 세워보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262.50이나 262대 초반 정도에서 매수해보면 수익이 많이 나겠다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리 채권금리가 또 한 번 급등하면서 시장 우려를 자아냈었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매수해주면서 코스피는 2100선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락했던 지금 코스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기준금리 결정이 금통위 결정이 금요일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채권금리 상승이 결국 경기 회복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고 기관들은 보험과 은행주들을 사들이는 모습 오늘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섹터별로는 대형주 가운데 거래소에서 보험주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점도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게임주들 오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추럴엔도텍은 하한가가 풀렸는데 실적 안 되면 안 되는 장. 네추럴엔도텍은 빨리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마무리 짓고요. 전 11시 증시 탑5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